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아이고, 또 일주일이 후딱 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30대 특집입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과 함께 한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있고요. 피터 린치 말처럼 시간은 역시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시간 앞에서 지금의 일시적인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면은 달콤한 결실로 함께 믿어보죠.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3프로 상담소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할 두 분의 상담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이 오늘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 여기를 계속 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교수님 취향의 뮤지션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가 좋은 게 이 스테이지와 저와의 간격이 거의 그 엔지니어 수준으로 옆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또 훨씬 더 가까워지셨는데. 네. 자, 그리고 30대 특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쎄 왠지 모르게 우리 30대 방황하는 30대들에게 큰 형처럼 인생의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특별히 모셨는데요.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김학균 센터장님 모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강한 느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힐링 싱어를 또 특별히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장안의 화제가 됐던 싱어게인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또 워낙에 이제 이 인디밴드로서 또 유명한 분들인데, 2009년도에 데뷔를 했다고 하니까 꽤 역사가 있는 팀이죠. 록밴드 안녕바다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싱어게인에 나왔던 분이 어떤 분이죠? 네, 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안녕바다에서 노래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 씨. 그때 싱어게인에서 불렀던 노래. 아니 저는 제 노래를 불렀어요. 별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 불렀어요. 샤랄랄라. 별빛이 내리다가 본인 노래예요? 그럼요. 네, 저희 밴드 안녕바다. 난 이렇게 멋있게. 난 엄청 유명한 노래죠. 별빛이 내리네가 원래 훨씬 더 유명한 분들의 노래 아니었어요? 아니 저희입니다. 저희 노래고요. 좋은 노래였습니다. 별빛이 내린다를 바로 앞에 썼다니. 오늘 그 노래 들려주실 거죠? 네, 들려드려야죠. 근데 네. 그 내린다라는 말이 여기 3프로 상담소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런가요? 좀 개사를 해서 주식이 오른다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가요? 그러면 원곡대로. 네. 뜻대로 하십시오. 별빛이 오른다. 별빛이 떡상한다. 제 생각은 다 주식은 오르시고 원래 곡대로 별빛은 내리는 게 그런데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 별빛은 내려주는 게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두 분에서 막 고양이송 하다가 3% 해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30대 특집 첫 번째 사연을 우리 윤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느라 경제활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수가 되었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상황은 여전한데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벌어둔 돈은 없고 별다른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이제는 정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년 8월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맹으로 살아온 저에게 30년이 있었던지라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에비타, HTS, MTS 이런 단어도 이제 모를 정도로 좀 심각한 금융맹이었는데요. 투자에 대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터 린치의 책도 읽고 3프로TV도 보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초보 투자지만 저 나름대로 사회 변화를 주시하고 어설프게나마 재무제표와 업황을 확인해가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덕분에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장도 워낙 좋았고 꽤 괜찮은 회사의 주식들을 샀거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정말 흥분되고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몰랐던 분야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알게 돼서 재밌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가끔씩 맞아 들어가서 수익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죠. 반대로 생각했던 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승부욕이 타오르더군요. 가격에 휘둘려서 잘못된 매매를 두세 번 가량 했지만 그래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심자의 행운이 따라주어서 주식 투자가 잘 풀리던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을 하니 제가 초라할 때도 저를 믿고 사랑해주던 아내에게 빨리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시드머니가 적고 수익률은 괜찮아도 시드가 많지 않아서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봐도 집을 사려면 한 세월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었기에 저 같은 초보도 이렇게 수익을 봤던 거지 큰 조정이 온다거나 오래 횡보하는 장이 오면 집을 구매할 자금을 모으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불황일 때 시드를 크게 늘려 투자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해졌구나. 네, 그래서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시드에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금액을 논란의 종목 게임스탑에 태워넣게 된 겁니다. 아이고, 네. 잘만 되면 아내는 물론이고 어렵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겹게 저에게 붙어있던 학자금 대출도 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성을 잃었죠.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 바이오 기업의 주식이나 정치 테마주에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손을 대지 않았던 제가 마치 모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게임스탑에 제 소중한 자산을 부어 넣었던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게임스탑을 매수했던 금액에서 약 7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게임스탑을 손절한 바로 그날 아내에게 솔직히 고백했던 것만이 그나마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아닌 도박에 손을 댄 대가는 70%의 금전적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실을 메워야겠다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들의 주식을 매도해서 급등주로 수익을 봐서 손실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겨우 참아내고는 있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를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순간의 충동에 저의 투자에 관한 신념을 한 번에 뒤엎어버린 저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스탑과 같은 종목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급해지고 욕심이 커지니 하지도 않았던 방식의 매매를 순식간에 결정해버리는 저의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난 사연입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주변에 이런 분이 꼭 있을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사연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사실 2월 달에 게임스탑이란 종목이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케 하는 1월 말 2월 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죠? 김 세사님. 네. 그 게임스탑 같은 종목은 사실은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것 또한 시장이죠. 시장이라는 게 다 욕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사연 주신 분께서 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투자와 투기가 저는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다 욕심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투자와 투기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은 투자는 가치의 기준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뭐 게임스탑의 적정 주가 이런 가치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거보다 싼 가격에 사서 좀 기다리고 하는 게 투자라 그러면 투기는 그냥 그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이 내가 산 가격보다 누가 더 비싸게 사주는 걸 기다리는 게 투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한 18달러 올해 초에 했었습니다. 네. 이게 1월 말에 한 480불까지 갔다가요. 이게 또 40불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100불 넘어요. 이게 등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게임스탑이 논의가 되면서 전 세계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친 헤지펀드 혼내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게 누구 혼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배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게임스탑이 일종의 정말 게임 같은 투기극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을 보면 참 이런 시세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증권회사 신입사원 때 이 광고를 클릭하면 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골드뱅크라고 있어요. 골드뱅크 있었죠. 프로농구 팀도 운영했고요. 네. 또 인터넷으로 무료 전화하겠다고 하는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 회사도 이런 네. 기술이 뭐 주가가 한 50배 튀고 이제 그랬거든요. 네. 뭐 단기간 내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전 시장에서 이런 시세가 벌어지는 메커니즘을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은 예. 지금 투자하신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게임스탑에 예를 들어서 18불 하던 게 한 150불까지 갔다. 그럼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480불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때 게임스탑 주식을 사는 전문적 투자자는 이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가려고 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시세에 대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짧게 돈을 벌고 나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뭐 기업 가치나 몰라. 근데 시세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래서 마이클 로이스인가요? 예,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금융회사에 원래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시세를 다 같이 보는 것 같지만 1초 빨리 받는 거예요. 전문적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초 시세를 빨리 받아서 그 시세를 벌려고 투자를 하는 알고리즘 매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뭐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이 시세를 취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냐라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지가 않은 게임이죠. 물론 요행이도 200불에 샀다가 400불에 팔고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본질은 똑같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은 다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만이 아니단 없어요. 제가 증권회사 들어와서 가장 좋은 기회가 IMF 외환위기 때였거든요. 그때 주식이 종합주가지고 5배, 증권주는 30, 40배 올랐고요. IT 버블 때도 굉장히 또 큰 시세가 있었고 2003년 카드 버블 이후에도 굉장히 뭐 이제 중공업주가 50배 올라가는 게 있었고요. 네. 금융위기 직후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시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선 살아 있으면은 늘 기회는 오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실패로부터 잘 피드백을 받고 뭔가 좀 복귀를 잘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 그렇잖아요. 뭐 아주 이제 극한적인 상황인데 남자 주인공 여자 사람만 있어라 탁. 예? 생존하면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네. 말씀. 아니 근데 이 분은 잘 해오다가 네네. 박사님 잘 해오다가 결혼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뭔가 네, 네. 인정받고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그 과잉 어떤 의욕 뭐 그런 이제 그 시작은 좋은 동기. 네, 그런 동기가 이제 좀 사실은 원칙을 깨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일상에 많이 있단 말이죠. 많이 있고 요즘은 더. 네. 여기 보면 마음이 급해졌다 이야기 주셨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 소장님이 자주 쓰시는 용어라 생각되는데 요즘 네. 포모. 포모에 네네. 나만 네. 가난해질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게 워낙 뭐 마케팅 용어였다고 예. 하더라고요. 매진 임박. 예, 저도 술 한 잔 먹고 옛날에 홈쇼핑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샀던 기억이 요즘은 안 저는 났지만 이거 한번 샀던 기억이 나 굴비를 막 흔들더라고요. 이게 술 먹으러 갔는데 일주일에 이게 왜 왔을까 하는데 이게 이거 이번에 아니면 내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네. 불안을 느끼는데 요즘은 또 확대해서 특히 주식 투자 같은 데서 오늘 첫 사연 주인공 분처럼 좋은 의도죠. 내 아내를 위해서 빨리 집을 사기 위해서인데 다 벌고 있는데 이렇게 시드머니 적어서 될까? 확 태워서 할까? 뭐 이런 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포모 나만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고 이게 좀 전반적으로 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 네. 이런 불안감 내지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인생에 뭐 실패는 아니지만 좌절을 겪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좌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게요. 누구나 좌절을 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면 연구를 할 이유가 없게 그렇죠. 좌절은 있다는 사실은 거죠. 뭐 네. 성공만큼이나 사랑을 하면 이별을 하는 것처럼 거의 같은
숫자여서 그래서 여러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계속 좀 그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먼저 그 옛날 좀 용어를 쓰면 전화위복. 네. 예, 요즘 말로 하면 위기 후 성장. 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에 대한 걸로 컴패션, 연민이라는 좀 단어가 떠오르고 있고 이게 불쌍히 여겨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내 마음을 친구처럼 대해주자. 내 마음을 입니다. 스스로. 예,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잘 보면요. 내가 친구한테는 잘해주는데요. 내 마음한테는 잘 못해주고 있어요. 아, 맞아. 그런 경우가 네. 많더라고. 지금 힘든 게 당연한데 힘내지 말고 화이팅 너무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지칠 수 그럴 수 있고 있겠네. 예. 이러다 보면 성장 오히려 그 개선이 잘 안 이루어져서 더 잘못된 결정이나 반복된 실패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또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나를 좀 내 친구처럼 제일 절친처럼 일단 좀 잘 위로해주는 네. 좀 시간 그 방법을 훈련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또 좋은 노래가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곡이 어떤 거죠? 네, 그 원래 준비했었던 곡 말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아내분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네. 아내 되실 분을 잃지는 않았고 아내 되실 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손해 보셨지만 저희 노래로 이젠 축가 제가 결혼식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축가를 불러드린다는 개념으로다가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두 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그래도 이분이 현명하게 바로 아내에게 털어놨다라는 그거는 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 멋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안녕바다의 첫 번째 힐링송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은 정신없이 날려진 내 방처럼 도무지 갈피 못 잡고 잊혀질 만한데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그땐 여전히 아름다워요. 난 오늘 하루는 그댈 위해 요리를 하고 그댈 향해 노래를 불러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와 키스하고 싶어 너의 맘을 뺏고 싶어 내 이런 마음이 잘 전해질지 모르겠어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와 키스하고 싶어 잘 전해질지 모르겠어 담을 나에 갖고 싶어 내 이런 마음이 두근대는 마음은 정신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을 설레게 해요. 이렇게 난 오늘 하루는 그댈 위한 반지를 사고 그댈 향해 전혼을 해요. 나와 결혼할래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와 키스하고 싶어 너의 맘을 뺏고 싶어 내 이런 마음이 잘 전해질지 모르겠어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와 키스하고 싶어 널 닮은 아이 갖고 싶어 내 이런 마음이 잘 전해질지 모르겠어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와 키스하고 잘 싶어 전해질지 모르겠어 닮은 아이 갖고 싶어 내 이런 마음이 너와 결혼할래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와 키스하고 싶어 잘 전해질지 모르겠어 담을 나에 갖고 싶어 내 이런 마음이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역시 30대입니다. 아까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제 네, 네, 네. 학교에 이제 네, 적어두신 네, 네. 교수님 30대였는데 이번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김학균 센터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 애청자로서 3프로 상담소의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저와 같은 분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만 하다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직장일을 시작하면서 주식을 시작했고 대략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뇌동매매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며 속칭 차티스트가 되고자 노력하고 실제로 살 자리는 잘 보는 편이라 소액으로 진입했을 때는 수익을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주식이 오르면 금액을 크게 넣을 것 하며 후회를 하다가 불타기를 하게 되고 이게 오르면서 사는 게 불타기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결국 그 주식은 그 시점을 고점으로 떨어지게 되고 제가 팔고 나면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자주 겪습니다. 초년생 때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승부수를 건다는 생각에 신용, 미수도 사용해 결국 누적 1억 넘는 손실을 기록하여 모두 빚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김프로님께서 예전에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현재 2030 세대들은 부동산 상승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는 주식과 코인이 희망이라는 말씀이요. 저 또한 물려받을 것도 없고 저 스스로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 돈 모아서 결혼을 하고 집을 살까 하는 생각에 계속 승부수를 걸게 됩니다. 저의 문제는 매번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고 바이오를 사서 돈을 번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장이 좋은 시절이었는데 주식 초보 시절 마치 그게 제 실력인 줄 알고 오만했습니다. 염승환 부장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 분산 투자를 해라. 오를 때 사지 말고 횡보할 때 사서 오를 때 팔아라.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말씀이고 머리로 공감은 하는데 정작 제 손은 매일매일 거래를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매매 중독인 것 같습니다. 저를 또 힘들게 하는 부분은 작년 말 대상승장, 이분은 이제 2,400에서 3,000 넘어가는 장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일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전액 주식을 매도했는데 제가 팔고 나니 그때부터 끝없이 올라 코스피가 3,000이 넘는 것을 보고 정말 힘들었어요.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포모 현상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싱글벙글인데 나는 정말 돈복이 없나 보다. 왜 하필 내가 빠졌을 때 쭉쭉 올랐을까 하는 심정에 다른 사연에서도 많은 분들이 토로하셨지만 저도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수백 % 수익을 보았던 기억이 있기에 KTNG와 같은 주식은 저는 단 3일도 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뇌동매매, 매매 중독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놓고 계좌 비밀번호를 눈 감고 누르고 MTS를 삭제해야 될까요? 네, 고민이 깊으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집 없는 분들에게는 주식과 코인이 희망이라고. 근데 희망으로 이런 걸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얘기를 아마 네. 드린 걸 이분이 이제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좀 되게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요즘 근데 코인을 워낙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까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 주시면서 사실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라도 적정한 주가를 우리가 산정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나쁜 주식이든 좋은 주식이든 뭐. 근데 코인은 혹은 원유 뭐 이런 원자재 같은 것들도 하물며 금 이런 것들도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산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실물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도 안 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떤 적정 주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게 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옳겠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어야 돈도 크게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시세만 지금 뭐 이분도 비슷한 제 생각이신데 경험이신데요. 시세를 노린다 그러면 이게 10% 15% 올라가도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인데 내가 한 달 만에 15%를 벌어 팔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기업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치가 그보다 낮다 그러면 오래 시간을 견디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가 그 시세를 잘 알기도 어렵고 또 돈도 크게 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가치를 생각하는 훈련은 늘 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두 분 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저는 평생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또 투자의 세계라고 하는 게 저는 올림픽 아닌 것 같아요. 한 뭐 2주일 바짝 뛰어가지고 금메달 메달 결정되는 올림픽 아니고 오히려 프로야구와 비슷한 거 아닌가. 프로야구. 예, 계속 김학균 1년 선수 내내 야구 하는 굉장히 거. 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라는 게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페넌트 레이스 1등 하려 그러면은 한 6번 이기고 4번 지면은 승률 6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질 때 잘 또 짐으로써 거기서 또 배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공자님 말씀 같습니다만은 분산 투자에 대한 지는 경우가 늘 있을 수 있다고 투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늘 사자마자 다 버는 게 투자가 아니고요. 승률을 높이는 게 저는 그 투자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뭐 최근에 글로벌 투자자 중에서 가장 명망 높았던 분이 아마 뭐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 펀드가 작년에 한 16% 손실 봤다 그러대요. 그럴 수 작년에요? 있는 거예요. 예, 네. 작년 같이 그 좋은 장에서도 투자의 세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실수는 늘 할 수 있는 게 투자의 세계인데 모든 자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한 번의 실수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하면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도 전제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30대이시고 60, 70대까지 투자하고 사셔야 되는 거고 제가 증권맨 생활 한 20여 년 하면서도 한 4, 5년에 한 번은 큰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잘 복귀를 하시고 다만 늘 나누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셨으면 하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다 그걸 실패하신 거죠. 한 방에 뭘 좀 해보시려고 네. 했던. 특히 두 번째 분은 너무 이제 과거의 패턴을 차트 분석만 이제 하셨는데요. 조금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 같이 가늠해 보시는 훈련도 좀 교수님 30대 남성분들 사연을 두 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 돌이켜 보니까요. 저의 30대도 정말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겸손치 못하고. 그죠? 성공을 한번 경험하면 이 성공이 당연하고 계속될 거라고 믿고. 그죠? 배려가 좀 약하고. 그러다가 좌절하면서도 그 30대 그냥 원래 그런 특징입니까? 제가 좀 그랬던 겁니까? 모두가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최소한 저도 그랬던 거. 하여튼 30대는 통제가 잘 안 돼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부모 자녀 소통에 있어서 예. 의외로 뭐 부모다 자녀다를 넘어서 또 그런 어떤 뭐 그걸 이제 세대 차이라고 이제 네. 할 수 있는 그 각 성장 시기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난 실패했어 안 돼 아니면 다시 하면 잘 돼 너무 이 양 극단으로 가지 말고 이건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주식을 했다면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당연한 거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위험과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야 사실은 결정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김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식이 이렇게 잘 안 되셔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장이 빠지네요. 네? 오늘 아까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빠지고 있나요? 네, 열심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담소만 하면 주식이 빠지나? 어떻게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내동 매매라는 게 사실 뭐 특정한 뭘 한다기보다도 자꾸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투자의 주관을 잡지 못하고 다른 시장 상황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매매에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투자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미스터 마켓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시장은 조울증 환자와 같다고. 오늘이 뭐 그렇잖아요. 미국 장이 엄청 오르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오르다 밀리고. 근데 이게 또 뭐 내일을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시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욕심이 사람들의 욕심을 가지고 뭐 거창한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 욕심이 굉장히 또 단기간에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기도 하다 보니까 단기간의 시세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 마켓이 조울증 환자라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어떤 시세를 살라 그러면 이거는 좀 누구를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치를 말씀드리는 게 너무 또 뭐 재미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도 여러 가지 펀드를 이제 들고 있는데 제가 뭐 신용증권이라고 뭐 가치주 펀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최근 한 6, 7개월 동안의 성과가 또 제일 좋은 게 가치주 펀드가 좋아요. 근데 저는 시세라는 건 늘 돌고 도는 건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게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인데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는데 가장 큰 가중치를 주고 영향을 주는 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그거를 놓치는 데 따른 두려움이 또 있는 것이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사람이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되는 게 이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좀 뭐 말로 하는 게 쉬워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조금 시세보다는 뭐 어떤 거라도 적정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가치를 좀 정해 놓으시고 시세를 보시는 것보다 이 영업 활동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좀 성과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요. 너무 공자님 같은 말씀을 드린 듯 합니다.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너무 차트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주 같은 경우는 뭐 PBR, PR도 있고 뭐 미래의 이제 재무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좀 소홀히 했던 경향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시세를 보고 사게 되면은 시세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내가 마음속에 가치를 가지고 주식을 사게 되면 사실은 시세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30대시니까 앞으로 한 3, 40년 더 투자자로 사실 테고 그 기간 동안에 한 7, 8번의 강세장과 한 서너 번의 약세장을 또 보시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 저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오늘도 좀 힘드신가 봐요. 목소리가 그 장이 오늘 아침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저도 보니까 거의 보아까지 지금 내려와서 그런지 사실은 어떡하세요? 오늘도 달리는 말에 탔다가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단타를 하시려고 하셨군요. 이게 뭐 사실 뭐 갈 자리라고 보통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다 각자의 개인적인 기준이겠지만 사실은 오늘 아마 저같이 시초에 탄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연휴 끝나고 미국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탄력을 받을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이 참 변화무쌍하군요. 어쨌든 하루하루 변화무쌍했는데 이제는 오전 오후가 변화무쌍해지니까 이 변화도 어쩌면 조금은 이제 끝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김학균 센터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아까도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방송 들으시면 나오니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꼭 다시 성공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다 30대신가요? 저희 둘은 이제 36 됐고요. 네. 저는 40대입니다. 마흔입니다. 마흔이 됐어요. 진짜요? 제일 완전 막내 아니었어요? 동안이시네요. 막내? 완전 동안이시네요. 아니 제가 제일 큰 형이에요. 여기서. 결혼도 안 하셨다 그래서. 예. 아 근데 백길은 제일 막내이셨어요. 저도요. 사람 속은 몰라요. 자, 40대 한 분, 30대 두 분으로 구성된
노래를 한 곡 더 저희가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연 주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네. 절실하게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희 노래 중에 창밖은 평화로운 식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냥 좀 차분하게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은 평화로운 식탁. 평화로운 식탁.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조금만 내 방 어느새 밝아온 아침 창밖은 평화로운 식탁 난 말야 어제 하루 종일 울어 오늘은 비가 내릴 거야 아, 난 정말 그럴 줄 몰랐어 너의 조그만 두 눈에서 차갑던 눈물이 흐를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또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 소년이 되고 어느새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몰래 어른이 되겠지만 말야 네가 남긴 향기처럼 소박한 너를 잃지 마라 아, 난 정말 그럴 줄 몰랐어 네가 나의 손을 잡던 날 차갑던 내 맘이 녹아서 작은 호수를 이루었지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또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껴 상처받은 너의 마음이 초라해지지 않게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껴 상처받은 너의 마음이 초라해지지 않게 몰랐어 몰랐어 그땐 아, 매력적이네요. 네. 그 악기는 뭡니까? 아 이거 쉐이커라는 악기인데요. 예. 이 안에 약간 모래 같은 게 들어있어서 예. 마음을 간지럽혀야 그 되죠. 정도면 저도 좀 배워서. 아 그럼요. 얼마든지. 자, 아이고 마음 아픈 두 분의 사연과 또 전화 통화까지 힘든 두 분의 30대와 함께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요. 또 다른 사연들과 함께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